안녕하세요. 상크유저스입니다. 공무원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메일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동영상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알려주신 공부법 내용 잘 읽었습니다. 교재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메일로 문의드립니다. 자, 첫 번째, 김기훈 선생님의 어휘끝 공무원 교재는 리뷰가 궁금합니다. 예, 이 어익그 공무원 교재는 저도 다행히 교재가 있어가지고 추후에 교재 리뷰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서점 가서 봤더니 유자께서 말씀하신 어원 중심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동기 200, 그러니까 이동기 선생님 고득점 어휘 생활영어 200제죠. 이후에 볼지 고민 중입니다. 예, 저도 공무원 영어를 공부할 때 공무원 영어 어휘가 이제 철자가 어려워가지고 확실하게 어원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적으신 것처럼 이동기 선생님 고득점 어휘 생활영어 200제를 많이 본다고 하면 굳이 교재를 저는 늘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수험생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선생님 어휘 뭐 어떤 교재로 보려고 하는데 이 교재로 커버가 될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떤 교재를 봐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들 각자 수험 스타일이 다르고 다들 각자 이제 좋아하는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교재를 봐도 크게 상관이 없는 이유는 어떤 교재를 봐도 그 교재 하나가 커버를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커버를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하지만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들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독해용 어휘 노트라는 거는 평상시에 독해를 풀다 모르는 이제 독해용 어휘를 정리도 하고 그리고 또 추후에는 영어 시행처별 기출 또는 연도별 기출 이런 기출을 풀면서 어휘 생활영어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연도별 기출을 할게요. 그럼 거기서 모르는 어휘랑 생활영어 다 정리를 할 거고요. 또 뭐 동형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도 마찬가지로 어휘나 생활영어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추가로 정리를 할 겁니다. 즉 어떠한 교재를 봐도 상관없는 이유는 그 교재 플러스 이런 독해용 어휘 노트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특히 이 독해용 어휘 노트가 상당히 양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재를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기 선생님 고득점 어휘 생활영어 200제를 보면서 동의어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휘와 생활영어 관련돼서 동의어 위주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독해용 어휘 노트를 같이 보면 되기 때문에 굳이 어휘 교재를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수험생분들은 이제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교재를 막 추가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마 한 교재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교재를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김기훈 선생님의 문법 교재 이기다 연문법과 신성희 선생님의 패스 실전 연문법 5호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수험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죄송하게도 아직 김기훈 선생님의 문법 교재 이기다 연문법 교재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봤으면은 그래도 두 교재의 어떤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추후에 제가 한번 보고서 좀 알려드릴게요. 대신에 패스 실전 연문법 5호 교재. 이 교재는 제가 좋아하는 교재 중에 하나예요. 오랫동안 써봤고 너무 좋아서 이제 수험생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이 교재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진도별 해시 체크 111과 랜덤형 예산 문제 444로 나뉩니다. 근데 이 교재가 좋은 이유는 사실 공무원 영어 교재에서 좋은 교재라는 거는 저는 생각했을 때는 여러 번 볼 수 있는 교재도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문법 교재 같은 경우는 보통 문법 내용이 이제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 수험생들이 타과목까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문법 공부를 하다 보면 섞여요.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다 문법 사항을 포인트로 모아 놓으면은 공무원 수험생들 이렇게 포인트를 나눠줘야지 좀 이렇게
각 포인트별로 구별하기 쉽고 이제 암기하기 쉬운데, 일반 교재들 같은 경우는 문법 뭐 예를 들어서 동사 파트, 시제 파트 이렇게 한 번에 모아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예를 들어서 대학 편입영어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편입영어 한 가지만 공부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 공부하는 게 아니라 편입영어 한 가지만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아도 상관없는데,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은 5과목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섞이잖아요. 영어 외에도 뭐 국어, 한국사, 법과목, 선택과목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진도별 시책 111에서는 이런 이론과 그리고 포인트를 잘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각 포인트보다 문제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단원별 문제라고 할게요. 이 단원별 문제 같은 경우는 다 틀린 예문을 올바르게 고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상당히 좋아요. 문제를 고치고 출제 포인트를 적어보면은 시험에 잘 나오는 기출 포인트를 많이 알 수 있고요. 또 신성희 선생님은 지금 홍보가 잘 안 됐지만 중급 강의로 상당히 유명하셨던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이 교재가 좋은 또 다른 이유는 빠진 내용이 별로 많지 않아요. 다른 유명 강사분들의 교재들을 보면은 이제 제가 강사로서 봤을 때는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나 또는 독해에서도 사실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문법이 좀 많이 중요한데, 거기다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포인트 위주만 나와가지고 독해를 위한 문법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교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풀고 출제 포인트 적으면은 시험에 이게 잘 나오는구나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랜덤형 예산 문제 4사는 이제 랜덤 문제죠. 사실 랜덤 문제는 좋고 나쁘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추후에 단원별 문제를 좀 많이 풀고 나서 랜덤형 예산 문제를 풀면서 이제 풀고 나서 똑같이 출제 포인트 적는 거죠. 대신에 랜덤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단점은 문법 이제 이론이 좀 섞일 수 있잖아요. 관련된 문제를 계속 랜덤 문제를 푸니까요. 그래서 랜덤형 예산 문제 4사를 풀 때도 저는 111을 같이 좀 복습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패스 실전 영문법 5는 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있다면 저는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시간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신 공부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또 공부법에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영어 준비가 만막했는데 나침반을 사는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